자, 김양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지난번 첫 시간에 조합 그리고 시공사 악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엄청 폭발적인 반응을 받으셨다고. 근데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. 조합장분들한테. 카톡으로 변호사님 참 보기에 거시기합디다 라고 해. 그 조합장님이 아니 김양훈 변호사가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런 말 듣고 아 죄송합니다. 제가 한 말은 그게 다가 아니었잖아요. 그렇죠. 모두가 다 악의 축이 될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다 악해질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시간으로 네. 자, 모두가 악마인데 저번에는 이제 악마 조합과 악마 시공사 얘기를 했죠. 예, 그렇죠. 오늘은 또 악마 조합원. 예, 누구나 다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요. 누구나 다 악마가 됩니다. 그런데 현실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이 조합장, 조합임원, 시공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죠. 비대위라고 속칭 얘기합니다. 비상대책위원회. 현재 이 정권 하에서는 도대체 살 수가 없다. 즉 여기서 말하는 정권이라는 것은 조합의 집행부를 말하는 거죠. 이 집행부가 썩었다. 시공사하고 뭐 짜고 굉장히 공사비를 부풀려서 자기들이 돈을 중간에 착취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돈을 많이 쓰게 된다.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사실이고 또 사실이 아닌 경우도 꽤나 됩니다. 예전에는요 사실 80년대, 90년대, 2000년 초반 이때는 상당수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대부분 비리였고 주민들의 돈을 빼먹고 그랬는데 점점점 깨끗해지고 있어요. 사실 그런 모든 분들을 다 일률적으로 악의 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요. 오히려 더 악랄한 사람들 많습니다. 제가 비상대책위원회, 그러니까 야당이죠. 그분들 제가 4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. 4가지. 예, 첫 번째는 그냥 이대로 살자. 더 이상 재개발 하지 말자.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사업 중단하자. 네, 그 이유는 생계형이죠. 나는 이 상태가 좋고 개발을 해버리면 추가 부담금 낼 수도 없고 나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나의 월세가 사라지고 원천이 사라진다는 거죠. 생계형 비대위. 두 번째는 정권 탈취형 비대위가 있습니다. 내가 조합장 하고 싶다. 초창기에 내가 추진위원장을 했는데 조합장 선거에서 내가 떨어졌다.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속셈이 있는데 어떻게든 현 조합을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트집을 잡는 거죠. 정권 탈취형이 있습니다. 이게 제일 많죠. 네, 꽤나 많아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권 개입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시공사라든지 철거업체라든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뒤에다 끼고 이 업체를 여기다 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업체 전위부대로 자기 활동을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이 업체를 집어넣고 중간에 이제 뭔가를 돈을 받거나 아니면 이 업체 자체가 자기 아들의 뭐에 얘기가 대표로 있거나 자기 뭐 삼촌의 뭐가 대표라든지. 그 지금 엄청 큰 조합의 그 사례가 있어요. 예. 그렇게 하는 이권 개입이요. 근데 명목은 민주투사인 것처럼 항상 외양을 하고 있는 거죠. 억울하게 핍박받는 사람이고. 이제 네 번째는 그냥 또라이도 있습니다. 아 진짜예요. 왜요? 아 진짜 또라이가 있어요. 왜냐면 어느 조합을 가면 그 조합장님이 그래요. 아 우리 조합에 말이에요. 몇 동 사는 사람이 또라이 자식이 매일 찾아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또라이예요. 그래서 그 조합장님은 쟤만 없으면 좀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사람이 없어지면 제 2의 또라이가 진정한 또라이로 나섭니다. 뭔가를 트집을 잡고 그 사람들은 그게 하는 게 그냥 자기의 낙이에요. 약간 훈수꾼 좋아하시는. 자기가 얼마나 똑똑했는지, 자기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간 사람이었는지를 과시하고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. 저 때는 뭐 고등학교 한 3학년 400명 있었어요. 그중에 또라이 한두 명 꼭 있지 않습니까? 정말 미친놈들 있잖아요. 말이 안 통하고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주먹부터 나가는 애들. 정말 바보 같은 애들. 이런 사람이 꼭 한두 명씩은 있었습니다. 그렇듯이 한 마을에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. 이 잘못된 재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화염병 제조가 필수적이다. 그래서 그렇게 총 4가지의 비대위가 존재를 하는데 이분들이 항상 내세우는 것은 악덕 집행부, 주민들의 고열을 빠는 집행부를 타도해야 된다. 민주투사의 외양을 하고 있는데 다 맞지는 않습니다. 그럼 이런 이 4가지 종류의 이상한 비대위들이 조합을 흔들고 조합원들을 호도하는 대표적인 수단 같은 것들은 또 어떤 게 좀 있나요? 조합을 호도하는 방법은 지금 최근에 정보공개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.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도시정비법에 정보공개 청구 권한이 있는데 이걸 청구를 하면 15일 내에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. 근데 그 공개 분량이 어마어마하고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. 15일 내에 공개를 안 하면 조합장이 벌금을 받게 되고 벌금을 1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조합장직을 내려놔야 돼요. 그러니까 15일을 놓치게끔 정보 공개를 엄청나게 추석 전에 정보 공개를 해서 그 분량의 제한도 없어요. 옛날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총회 전체에 대해서 의사록을 내놔라 라는 것을 연휴 직전에 합니다.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 안 한 것을 막 뒤져보는 거죠. 뒤져서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서 찝어서 내고
각종 고소고발을 해서 아니면 말고 그러다가 조그마한 실수를 잡아내서 이게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한 것이라고 또 이게 호도하고 이런 방법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. 저는 이제 을질이라는 표현을 좀 만들었습니다. 제가 갑은 우월적인 지위에서 항상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것을 말하는데 을은요 독침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. 전갈처럼 아주 작은 존재지만 독침을 가지고 치명적인 독을 쏘아서 이 전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. 그래서 자기 이권을 취하죠. 조합원 개인이지만 알을 박아서 사업 전체를 이제 지연시켜버리는 조합원들도 예. 있고 그게 약간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들도 있죠. 예. 그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제 매도 청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민감한 상황이 터지면은 매도 청구를 조합이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. 그 상황을 작출해내서 조합한테 수백억을 뜯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최근에 임차인들의 이제 지위가 너무 격상이 되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오히려 뭐 피해를 보는 수가 있어요. 제가 또 다뤘던 사건에서는 이런 거죠. 임대인으로서는 자기 건물이 너무 허름하니까 30년 동안 월세를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상인들에게 장사를 하도록 합니다. 그 임차인은요 마치 자기 집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30년 동안 영업을 하다가 건물주가 이제 그 건물을 팔겠다 하면은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. 여기서 돈을 왕창 뜯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버티고 불법 시위를 합니다. 법원의 정당한 판결까지 받아서 집행관을 동원해서 갔더니 그 사람을 딱 막아서고 화염병 뭐 이런 거 들고 불법 시위를 하는데 그 집행관이 집행을 거부하더라고요. 소방서도 부르고 경찰서도 다 불렀는데 불법적으로 이거 막는 거를 딱 좌시하고 방관하고 있더라고요. 저 위쪽 불려가가지고 또 한 소리 먹으니까 정권의 영향을 받는 거죠.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가조합원, 그러니까 상가조합원들이 세입자들한테도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. 네. 상가 임차인들도 그렇지만 상가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상가는요 재건축 재개발에서 제일 불쌍한 소수자이고 참 안타까운 존재예요.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고 총회에서 투표합시다 그러면 10분의 1 가지고 어떻게 투표를 해요? 굉장히 열악한 지위에 있고 그래서 자기의 이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. 그런데 상가의 운명은 상가 사람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해놨더니 그 과반수가 안 된다는 걸 빌미로 해서 너무나 과다한 돈을 또 뜯어냅니다. 그랬을 때 거기에 또 질려버린 나머지 그 주택 조합원들이 아파트 조합원들이 제대로 안 되겠다. 그냥 차라리 잘라내자. 이런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. 때로는 상가가 없으면 사업 자체가 너무 힘들 때는 돈을 주고 합니다. 그냥 돈을 주고 하면서 두고두고 이제 가서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다니죠. 저 사람들이 완전히 정비 사업에서 이들 말고도 또 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나요? 관공서도 악인입니다. 또 관공서가 조합의 사업의 발목을 잡아요. 모든 관공서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경기도 어디 시에 공무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는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다 서류를 꾸며서 가져왔어요. 접수를 시켰는데 관공서에서 반대 민원이 오는 거죠. 해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요. 그럼 관공서에서 보기에 법에는 다 맞게 돼 있어. 근데 여기가 귀찮아. 그러니까 이 민원 해결하라고 떠넘기는 거죠. 조합으로 하여금 알아서 처리하게끔. 언제나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관공서가 하지 않고 조합대로 하라고 떠넘기는 수가 있을 때 그때는 뭐 관공서 상대로 소송을 해야죠. 어떤 소송을 좀 해요? 부당하게 반려한 경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해야죠. 인허가에 대해서. 네, 인허가에 대해서 인허가를 안 내주는 것조차도 이제 불법이니까. 그런데 이제 그 조합에서는 관공서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. 뭐 어차피 저 사람들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잘 보여야 된다. 이렇게 웬만하면 들어주고 예. 이런 게 있어요. 그게 이제 한이 없는 거죠. 자꾸 그러다 보면요, 관공서는 모든 걸 다 이제 조합에 떠넘깁니다. 그랬을 때는 당내 인간은 인가고 또 싸울 때는 싸워야 돼요. 그리고 어차피 그 담당 공무원도 또 바뀌어요. 실컷 잘 보여놨는데 그 잘 보였던 공무원이 딴 데로 가버려요. 새로운 공무원은 이 사람 다시 또 잘 보여야 되는 거죠. 끝도 없어요. 호의가 계속되면 또 권리로 알고 또 당연하게 여기니까 또 바보가 되잖아요.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또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심의만 거의 한 7번 받았거든요. 예. 건축심의는 좀 문제네요. 사업시행 인가 자체를 안 해주는 것은 되는데 건축심의는 그 자체가 처분성이 없어서 소송 대상이 좀 아닌 게 있어서요.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가 그 대상이 되는. 그렇죠. 건축심의는 소송 대상이 아닌데 그런 때는 뭐 또 시위해야 됩니다. 서울시청 앞에서. 조합 임원들이 와르르 가가지고 시위해야죠. 구청 가서 조합장 다 머리 띠들어 가서 해야 됩니다. 예전에는 이제 용적률을 상승시켜준다고 하면서 이제 과도한 기부 체납을 받아 먹었습니다. 이 기부 체납이라는 것은
그거야말로 이제 봉이 김선달 아닌가 싶습니다. 용적률이야말로 그 대동강물 아닌가요? 높이 올리는 것은 국가에서 뭐 비용이 드는 건 아니에요. 높이 올리게 해줄 테니까 자 우리 구청 청사 지어주세요. 이 땅 내놔. 동사무소 지어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. 그랬을 때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. 기부 체납을 한 다음에 용적률 많이 받고 난 다음에 기부 체납한 거 취소해달라. 소송 걸어가지고. 그럼 용적률은 유진이 돼요, 그러면? 유신되고. 아. 그런 경우도 있고 요새는 이제 강원 양면의 전설이 필요합니다. 관공서는 무조건 잘 보여야 된다는 게 아니고 소송해서 받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결국에 당신의 변호사만 믿으세요. 저는 믿을 수 있는데 자, 지금까지 김양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, 변호사님. 네 감사합니다.